시간 피드백 진행하겠습니다. 1번 답은 무디 위, 2번은 화석화 현상이었죠. 그래서 시화, 화시화, 짱화 이 세 가지가 가능했는데요. 여러분 써준 정답에서 이제 무디 위 대신에 무뼈위 혹은 무뼈위의 목표 언어를 쓰신 분 중에 그 목표 언어라는 말로는 이제 무디 위를 훨씬 더 이제 많이 사용을 하지만 이제 무뼈위도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뼈위, 무뼈위에 모두 정답을 인정했고 대부분은 다 정답을 맞춰주셨어요. 근데 간혹 띠얼 위에 와이 요거를 쓰신 분이 있었고 푸치엔 2를 원래 쓰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푸치엔까지 쓰신 분이 있었고 학습 언어라고 하고 싶으셨나봐요. 쉐시위 이런 용어는 없죠. 또 푸치엔 2라고 해야 좀 용어가 될 거고 그래서 무위와 대비되는 외국어의 개념이긴 하지만 우리가 목표 언어와 모국어도 아니고 목표도 아니고 그 사이에 끼인 언어다라고 정의를 할 때는 무디 위를 써주셔야겠어요. 그 다음에 화석화 현상할 때 요거 이제 오탈자 위에 여기 사람 인변을 빼먹거나 아니면 위에를 빼먹고 뭐 이렇게 이제 쓰신 분도 좀 있었고 아니면 이제 사람 인변을 빼먹고 요 부분만 쓰신 분도 좀 있었고요. 화석화 할 때 화를 이제 싱으로 잘못 쓰신 분도 있었고 이화를 쓰신 분도 있었고 그 외에 뭐 닝꾸라든가 아니면은 꾸딩, 꾸딩화, 꾸딩싱, 완꾸싱 이런 것들은 지금 다 비슷한 이제 개념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오류 자체가 계속하면 굳어지는 뭐 이런 그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지속될 경우에 뒤에 시행시향이 붙을 수 있는 거는 화석화 현상이에요. 그래서 화석화 현상이 되려면 여기서는 이 세 가지의 용어만 가능하다. 그 외에 깐라오, 깐셔 뭐 이런 거 같은 경우 모국어 간섭을 말씀하시고 푸치니 이런 것들은 그런 거를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 같고 똥타이와 찡타이는 이제 중간 언어 자체가 동태적 언어 체계다라고 할 때 이제 쓸 수 있는 거고요. 요건 일로 잘못 올라갔네요. 제가 여기에다 쓰려고 했던 건데 그리고 그래서 요건 일단 아이고 여기로 옮겨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딩즈라고 하는 건 정체되어 있다는데 이제 학습 용어에서 뭐 따로 이 딩즈라는 명칭을 만드는 건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阶段性이라든가 阶段, 꼬도치, 뭐 거빈식 이런 것들은 아까 똥타이와 마찬가지 개념으로 이제 그 중간 언어가 고정 불변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해 간다 라는 관점으로 쓰셨으니까 오히려 이 화석화랑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뭐, 답이 이제 2분의 1, OX에 거의 가까운 문제였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대부분 또 바로 작년에 기출됐던 거라 틀리신 분 없이 거의 다 맞춰주셨는데요. 이거를 이제 거꾸로 분석을 하시거나 아니면 1, 2, 3 하나하나를 1은 뭐에 해당하고 2는 뭐에 해당하고 이렇게 좀 분석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고대 한어, 아까 현대 한어로 왔을 때 지가 옌비엔 할 수도 있고 외래어가 현대 한어로 왔을 때도 옌비엔 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 옌비엔의 유형이 겹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의 답은 수어시아오 축소. 네, 그래서 답은 이제 수어시아오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살롱 들어가야 될 부분의 한자는 이제 샤롱 돼야 되는데 요거에 대한 오탈자가 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는 지금 다 쓸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이 중에 이제 뭐 그 커팅 같은 경우 객실을 나타내는 용어고 이제 나머지는 다 이제 없는 단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소시어는 대부분 다 잘 작성을 해주셨는데 간혹 이제 코다 고르신 분들이 조금 있었고 그 외의 답은 이제 소수 답안으로 이제 나온 거고요. 그래서 코어따랑 조안이 가끔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거의 이제 오답률이 없었던 그런 문제야. 그런 학원 이유는 다 골라주셨는데 이제 요거를 고르신 분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외에는 뭐 정답 다 맞춰주셔서 특별한 오답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같은 경우에도 정답률이 이제 높았죠. 왜냐면 이제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건데 이제 그다지 난이도가 있었던 부분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제 BA 맞추는 거 다 해주셨고 뒤에 있는 설명도 이제 징징파에서는 이제 실제 상황.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도구의 사용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잘 작성을 해주셨어요. 근데 간혹 이제 설명이 맞았는데 이 부호를 실수로 이제 잘못 기재했다던가 라고 하면 이제 부분 점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8개의 다른 8개와 다른 이제 2개를
찾으라 그랬을 때 만회는 만하고 종량자 종 이 두 개를 찾으셔야 되는데 대부분은 다 잘 찾아주셨어요. 근데 이제 도금을 누락하신 분이 조금 있었고 여기서 이제 그 도금 쓰기랑 한자 찾기 각각 0.5점씩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도금을 누락하면 이제 1점이 까졌겠죠. 혹은 도금을 틀리면 이제 개당 0.5점씩 계산을 해서 채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 만의 도금을 뭐 마이, 더더 마이라든가 혹은 삼성 사성으로 잘못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성조를 누락하신 분들 이런 것들은 이제 도금을 쓰라는 항목이 꼭 있었기 때문에 오답 처리하였고요. 그 다음에 얘를 쭉 사성으로 이제 적은 경우도 오답 처리했습니다. 그 외에 수셔 콰일라, 그 다음에 뭐 수셔 슈슈, 뭐 만예, 펴보 이거 등을 이제 같은 걸로 이제 고르신 분이 있는데 그 근거 적는 부분이 이제 없다 보니까 왜 이거를 고르셨는지는 좀 잘 유추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포인트 자체가 보음인 언과 엉이 음모 자리에 위치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것이 같지 않다는 그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들어가면 다 정답으로 인정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뭐가 운두가 뭐고 운복이 뭐고 운미가 뭐고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미 자리에 뭐 언과 엉이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다 정답으로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운모는 근데 운모는 원음으로 구성되지만 언과 엉은 예외다 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요거는 조금 얘기가 또 다른 것 같아요. 예외가 아니라 음모의 종류의 단음모, 보음모, 비음모 세 가지 분류가 있기 때문에 N, NG를 예외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비음모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 같고요. 또 성모와 보음이 같지 않고 음모와 원음이 같지 않다까지만 하시고 그 근거를 누락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근거 점수를 드리지 않았고요. 혹은 그런데 언과 엉이 그 예다 라고 하신 분은 이제 부분 점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음미, 언, 엉이 보음이기 때문에 둘의 개념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한 경우에는 이제 점수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아예 성모는 뭐 음절의 구성 부분으로 음절 시작 시 첫 부분이고 보음은 발음 기관의 장애를 극복하고 나는 소리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정의를 적어주신 경우에는 이제 부분 점수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학습자가 봤을 때 이제 보음이랑 성모랑 음모랑 원음이랑 일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왜 이게 다른 개념인지를 설명해야 되는 게 문제의 포인트였기 때문에 이 내용이 꼭 나와줬어야 돼요. 자, 그 다음 문제는 여기에서 1번에 장어를 이제 바우어로 고쳐야 되는 부분에 대한 거는 그래도 정답률이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어 자체가 동사라서 이후에 목적어가 될 수 없다 이제 들어가시면 바우어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도 다 1점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장어가 동사라 이왕이면 이제 이오나 우의 목적어가 될 수 없다라고 하시는 게 좋겠죠. 예, 간혹 동사성 성분도 위비니가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장어가 동사라 쓰일 수 없다 이렇게만 하시면 부분 점수를 드렸고요. 장어가 뭐 기술 방면을 묘사하는 어휘라 찌신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오바 우어 이오 찌신 이거는 이제 둘 다 가능하긴 하죠. 근데 이제 일단 장어의 품사 특징에 대한 게 꼭 언급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번 같은 경우에 이 가오취 자체를 가오샹으로 이제 바꿔야 한다 라시는 분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가오취가 명사가 아니라 얘도 동사 맞습니다. 그 다음에 1번 같은 경우에 저 양용공 할 때 용공 자체가 앞에 정도부사를 이제 써야 된다. 뭐 비교 대조 의미가 없으니까 이제 그 하신 분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 이 삥 자체가 명사라서 뭐 앞에 셩을 붙여야 된다, 이오를 붙여야 된다, 뭐 이렇게 하신 분이 좀 있었고요. 다음에 이 찌치 자체가 형용사라 동태 조사를 가지고 오거나 뭐 할 수 없다. 그래서 뭐 찌엔치로 고쳐야 한다. 뭐 이런 분들도 조금 있었고, 그다음에 게이워먼 샹커 할 때 게이워먼 자체가 샹커의 부사어로 쓸 수 없다라고 하신 경우도 있었어요. 네. 그리고 목적어사에 위치할 수 없다라고 하신 분이 있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3번에서 관화이랑 깐지를 고치신 분이 많이 있었는데요. 관화이를 고치신 분들은 관화이가 명사 라서 수로가 될 수 없어서 뭐 관신으로 고쳐야 한다 이렇게 한 경우가 있었고 근데 관화에다 동사 맞습니다. 간지가 형용사여서 혹은 뭐 불급물 동사라서 목적어를 가지고 올 수 없어서 간지타가 틀리다 혹은 간지가 동사라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어서 건간지 이런 거 안 된다라고 하는데 간지는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는 심리동사라 간지타, 헌간지타 가능하고요. 간지가 동사이지만 목적어를 가질 수 없다 즉 불급물 동사다 이렇게 하신 것도 이제 잘못된 설명이 되겠고요. 쯔치가 동사고 의미
이기 때문에 의미상 형용사인 찌엔치로 고쳐야 한다 그랬는데 이 경우에 찌엔치도 이제 동사고 쯔치도 동사고 이 경우엔 찌엔치저를 쓰셔도 무방은 해요. 근데 쯔치가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고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쯔치가 디빈동치라 웨이빈동치인 찌엔치로 고쳐야 한다고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한 정의 4번 같은 경우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你只有学习态度端正学习才会进步 해도 뭐 틀린 말이 아닌데 바르게 학습 태도를 바르게 해야만이 라고 할 때 학습 태도를 바르게 만들다라는 사역의 의미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학습 태도가 바르기만 하면 하고 바르게 해야 하다 라고 하는 거는 좀 다르죠. 그래서 학습 태도를 바르게 해야만 공부를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지교学习 态度 또한정 아니라 또한정 学习 态度 이렇게 이제 고쳐주셔야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때 또한정이 형용사로 쓰일 때 사역의 의미가 없어서 이제 사역의 의미가 있는 동사를 써야 한다라고 하신 경우는 이제 점수 인정을 했고요. 또한정 형용사에서 단독으로 서로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뭐学习 态度很端正 이런 식으로 좀 정도부사를 또 붙여야 한다. 이렇게 이제 하신 분들, 그러니까 비교대조 의미를 나타내지 않으니까 정도부사의 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하신 분이 좀 있었고. 그리고 또한정이 수라로 쓰여서 타이도 앞에 와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사역의 의미가 들어가 됐죠. 사역의 의미를 누락하신 경우는 부분 점수를 드렸어요. 그리고 쯔시 대신에 사역 의미를 시링이 혹은 정말 또한정이라고 한 경우에 점수를 인정을 했고요. 또한정의 행동을 묘사하는 문장이라 정치 써야 된다 그랬는데 여기서 학습 태도는 또한정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学习 타이도가 명사라 수로가 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또한정이 이제 수로가 수로 쓰인 거죠. 그리고 学习가 동사라 명사 성분이 필요해서 学习能力, 그러니까 学习才会进步를 学习能力才会进步라고 했는데 学习는 동사 명사 다 있습니다. 그리고 찐뿌가 명사이기 때문에 수로가 될 수 없어서 会요 찐뿌하고 여기 앞에다가 이제 요 찐뿌 하나 써줘야 된다 그랬는데 찐뿌는 명사 동사 다 있기 때문에 이제 그냥 才会 찐뿌라고 쓰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중첩 관련된 문장에서 2번하고 4번을 이제 골라서 또한씩 찾으셨어야 되는데요. 여기 만약에 뒷문장이 없다. 그러면 이자이절당당 이라고 하면은 이자이절당이시야 라고 해가지고 약간 이제 화호 위치 어기 완화의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랑 뭐를 고르셨더라? 8번인가? 네, 요거를 이제 같이 고르시고 광호 위치다 이렇게 하신 분도 있는데 여기는 이제 뒤에 있는 문장 때문에 엄마 샹지요 회라요. 근데 여기서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금방 돌아올 거야 라고 해서 여기에서는 또 알씨를 나타내는 게 맞아요. 그래서 2번 4번만 정답으로 이제 인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도안시라는 말 대신에 동양샤오 시간 도안 혹은 도안 시간 이런 식으로 이제 쓰신 거는 도안 시간 이렇게 쓰신 건 다 정답으로 인정을 했고요. 1번하고 5번 렐련 이거를 메이로 공통의 의미를 가진다던가 근데 이때는 팡시고 이때는 메이라서 다르죠. 혹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팡시를 나타낸다던가 한 경우 정답 인정이 안 됐고요.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 병덩하고 천천을 장시다 혹은 뭐 광호 위치다 이렇게 고르신 분이 좀 있었어요. 이거는 시도고 여기서는 또한시 그리고 호리 호투 그 다음에 멀러가 둘 다 비행기를 가지고 있어서 정투지하션을 뭐 나타낸다 혹은 상태묘사를 나타내서 이 두 가지가 공통의미다 라고 하신 경우가 있었는데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이제 정투지하션 나타내긴 하지만 호리 호투는 비행기를 이제 나타내게 되는 거고 얘는 그냥 정도의 강화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잘못된 그 오문은 여기서 7번만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먼러를 고치고 그 근거는 상태 형용사의 중첩형이 ABB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상태 형용사건까지는 잘 써주시고 이거를 먼러로 고쳐야 된다고 하신 분 그다음에 먼러가 뭐 TNC에 쓰일 수 없다라고 했는데 쓸 수 있고요. 또 중첩된 형용사가 관형어가 될 수 없다라고 한 경우 즉 그랬는데 중첩된 형용사는 관형어가 이제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는 관형어가 아니라 수로로 쓰인 거죠. 그래서 이 근거 자체는 이제 잘못된 거고요. 그다음에 먼러가 중첩할 수 없는 형용사다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먼러는 중첩할 수 있는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형용사가 강조 의미를 나타낼 때 ABB를 쓴다라고 했던 거 이거 잘못됐고요. 그다음에 1번에 런런이 잘못됐다고 하신 분이 좀 있었고 추한추한이 장시의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뒤에 추한추한칸이라고 하셔야 된다. 해야 된다. 3번에 하신 분이 있었는데 요거는 뭐 니추한추한 해도 되고 니추한추한 칸 해도 되고 둘 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4번에 동사 중첩 형식을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에 쓸 수 없다라고 했는데 동사가 목적어를 가지거나 이합사일 때는 동사 부분만 이제 중첩을 하지 목적어가 있다고 해서 동사를 중첩할 수 없는 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잘못됐고 그다음에 바이가 신체 동작이라 중첩이 불가능하다 그랬는데 바이러파이 하면 손을 그냥 이렇게 잠깐 이렇게 친 거죠. 뭐 칸러 칸 쇼비어 뭐 시계를 잠깐 틀기 봤다 이런 거 신체 동작이랑은 전혀 이제 상관이 없어요. 다 쓰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시간이나 노력이 드는 동작을 중첩할 수 없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이제 손뼉을 딱딱 친 되게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거에 해당되지 않고 그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 이거 할 때 이거거로 중첩을 해야 된다. 수량사가 오면 양사만 중첩한다 그랬는데 이때 이거거라고 해도 되고 이거 해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호리호투가 정태보호가 될 때 뒤에 덜을 붙여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물론 여기 농다 호리호투다 라고 하셔도 되고 이 더는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바이바이다 이렇게 단음절에 형용사를 중첩을 했을 때 얘가 보어나 수러가 되면 덜을 반드시 붙여야 되는데요. 이음절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멀렸다 이런 거 수러 특히 정태보어가 될 때에는 이 덜을 생략해 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고어 위에가 상태 형용사라 AA, BB를 중첩해서 고어 위에 해야 된다 그랬는데요. 요 문장 고어 위에 고어 위에로 해야지 뭐 그 말에 따르면 상태 형용사는 AB, AB니까 이 근거도 사실 좀 틀렸죠. 근데 그 위에는 상태 형용사 아니고 형용사, 동사, 격려사이다. 그리고 동사를 중첩하면은 8번 기사문에 쓰일 수 없다라고 했는데 어기완화를 나타내는 그 동사 중첩형은 대부분 기사문에 쓰이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가 형동격려사가 아니라 형용사라서 AB, AB 중첩식을 쓸 수 없다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이제 격려사 문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어와의 목적어 위치에 있어서요. 여기서 일단 2번 잘 고쳐주셨는데요. 샹추반팔라이라고 고치고 이때 의미는 결과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가 가장 적절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태 의미다 라고 하려면 팅샤쩌 볼라이 팅샤라이 이런 게 상태 의미 요건 이제 그 결과음 혹은 인신이 이런 것들은 다 정답으로 인정을 했고요. 그런데 이거 5문장 2번 고르는 거 0.5점, 이거 고친 것까지 0.5점 이렇게 계산했어요. 그래서 복합방향보가 인신이 상태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신 분도 그냥 점수 다 인정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 상태 의미보다 결과 의미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란 똥조일 때 혹은 왜란 똥조일 때 목적어 방향보호 사이 라이나 취 혹은 뭐 그 사이에 위치해야 한다라고 하신 분은 근거가 틀렸죠. 그리고 메이오시 양반파 출라이로 고치신 분도 이건 비문입니다. 추상명사 목적어는 혹은 목적어 빰파가 복합방향보호 사이에 와야 된다 그랬는데 단순 방향보호일 때는 그 목적어를 추상명사일 때, 처소명사일 때로 나누지만 이제 복합방향보호일 때는 이 방향보호의 결과이가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람이나 사물이 목적어로 올 때 복합방향보호 사이에 온다라고 했는데요. 이제 그 방향보호일 때는 사람이든 사물이든 얘네들의 시제랑 좀 또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일반 명사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얘가 이란이냐 왜이란이냐에 따라서 나뉘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我们也很久想了没有想出来办法로 잘못 수정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很久가 부사어로 가야 한다 라고 했는데 想了很久보어로 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我们想很久也没有想出办法来해서 연동문의 첫 번째 동사 뒤에 러를 쓸 수 없다 그랬는데요. 생각을 했는데 이미 想了很久 했는데도 얘 메이오 샹추반팔라이 한 거죠. 생각을 해내지 못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동작의 발생이 두 번째 결과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 경우를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想不出来办法로 고친 경우도 잘못되죠. 想不出반팔라이 그래서 가능보에 부정형을 써야 된다라고 했는데 메이오 샹추반팔라이 이건 想不出반팔라이는 불가능하다. 도저히 생각을 해낼 수 없다. 이거는 생각을 해내지 못했다가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3번에 탐원 찐취 도슈관러를 수정을 하고 목적어가 차소명사면 라이취 뒤에 와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찐 도슈관 취에서 취 앞에 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싱후가 따이, 싱후라이라고 이제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건 단순 방향부에서 싱후는 추상명사 목적어이기 때문에 따이라이 사이에 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기 따이라이 사이에 못 오고 따이라이 뒤에 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보면 이 제슈시 동치 대신에 뭐 페이, 지슈 동치 뭐 이런 거라든가 순간동사 이런 것들 쓰신 것들은 다 이제 점수 인정을 했고요. 이때 어수는 동사
목적어 실행보어 러이다. 그래서 요거 0.5점씩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동사가 비지속 동사면 중복 형태를 쓸 수 없다라고 하신 분이 뒷부분을 안 쓰셨기 때문에 이제 0.5점 이제 채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카이를 페이 지시동詞라고 하시면 당연히 점수 인정했고요. 근데 리카이 지아 이징 1년러 수정한 경우에 이 이징은 이징 리카이 지아 해도 되고 이 수장사 앞에도 올 수 있는 부사어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렇게 수정을 하신 거는 맞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원래 동사 목적어 보어 러인데요. 그냥 그 목적어가 지금 이 경우에는 처수 목적어니까 장소 그리고 실행볼 시간 러의 순으로 써야 한다는 경우도 점수를 인정했습니다. 리카이가 지속 불가능한 동사라 중복 형태를 쓸 수 없다. 아까 부분 점수 드렸고요. 리카이가 이합사가 아니라서 중복할 수 없다라 그랬는데요.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합사 여부에 상관없이 비지속 동사가 포인트가 돼야 되겠죠. 또 리카이자 이징 리카이라 이니엔 해서 이 부사는 중복하는 두 번째 동사 앞에 써야 된다 그랬는데 이건 중복 형태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징 리카이러지아 이니엔러로 수정을 할 경우에 비지속 동사 목적어 동반시 동태조사 러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카일러지아 안 되고 리카이지아 이니엔러. 그래서 라일러 이니엘러 이 경우가 가능한 거는 얘가 단음절 동사이기도 하고 뒤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얘가 목적어가 있어서 라이 베이징 하면 라이 베이징 이니엘러라고 하지 라일러 베이징 이니엘러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칼러 이니엔지아로 수정을 한 경우 이 경우도 이제 그 리카이지아 이니엘러 이렇게 고쳐주셔야죠. 아예 동태조사 쓸 수가 없어요. 이음절일 때 목적어 가지고 올 때. 그다음에 리카이가 불건물 동사라 이징 종자 리카이러 이니엔으로 수정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비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건물 동사 아니고요. 리카이 같은 경우 리카이 베이징 이렇게 처소 목적어는 이제 가지고 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행보가 그죠. 리카이 같은 경우 불구물 동사 맞죠. 리카이 저우 라이 뭐 이런 것들. 근데 여기서의 포인트 자체는 그 비지석 동사라는 게 맞춰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실행보호가 목적어 뒤에서 동작이 사용한 시간을 나타내고 목적어 앞에서는 지속 시간을 나타낸다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이거는 실행사가 목적어 앞이라고 그러니까 앞뒤로 쓰였을 때 그 의미가 다르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는 아마도 우리가 앞에서 있었던 실행사가 부사어로 쓰였을 때 보어로 쓰였을 때 용법 차이랑 혼돈하신 것 같아요. 부사어로 쓰이면 완성하는 데 소요되는 총 시간, 보어는 지속 시간이다. 포인트를 10多分钟이라고 했는데 10多分钟 자체를 10分钟 多로 이제 고치고 수사가 0일 때 뭐 또의 위치가 뒤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하신 분이 있는데 이거는 수사가 0이기 때문에 이 앞에 와야 되는 게 맞죠 원래대로. 그래서 10多分钟 고치시면 안 되겠고 파이치 쇼라이를 파이치 라이쇼로 수정을 하시고 그 근거를 구체 사물이 복합방향보호 앞에 와야 한다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이제 파이쇼 자체가 이합사이기 때문에 이 사이를 벌리고 파이치 쇼라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찐싱이 불분물 동사라 목적어가 뒤에 올 수 없어서 찌리에다 찐싱 해야 한다 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찐싱더 한찌리에 해서 이 찐싱 자체 뒤에 정태 보호가 쓰인 형태인 거죠. 목적어가 아니죠. 그리고 5번에 러시 떡런이 10多分钟 할 때 이 러가 대명사 뒤에 와야 한다 라고 하셨는데 덩니 러로 고쳐야 한다. 덩런이가 맞고요. 그 다음에 덩니 떡러 10多分钟으로 수정을 하신 경우는 동사가 목적어 실행보를 가진 경우 동사를 반드시 한번 중복해야 한다고 했는데 덩런이 10多分钟도 틀린 문장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중복 형태도 쓸 수 있지만 이 경우에 틀린 게 아니라서 고치시면 안 되겠고요. 또 대명사가 목적어로 올 때 대명사 플러스 보어의 순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물론 이제 대명사가 보어 앞에 와야 하는 거는 맞는데 이 경우에는 그렇다면 문장이 틀리지가 않죠. 그러면 니빵 워짠对 이샤로 이제 수정을 하신 분이 있는데 그 짠 이샤 또이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문제에서 요거에 이제 그 A 기이 분석하는 거는 대부분 다 맞춰주셨어요. 우리가 아주 많이 했던 거니까. 그래서 이 자와 자체가 이제 그 쯔하어랑 쯔만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얘가 얘를 지시하느냐 얘를 지시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대부분 다 잘 작성을 해주셨고요. 더 이제 답안보다 정확하게 찌아오하고 라오장을 지시하면 뭐 쯔하오 혹은 이니웨이롱의 뜻이고 리얼을 지시하면 쯔만 쯔푸의 뜻이다 라고 하신 분 물론 당연히 정답 인정했고요. 찌아오하오가 뭐를 지향한다고 해야 되는데 찌아오하 자체를 누락한 채로 그냥 지시앙 라오장 이렇게 하면 뭐가 뭐를 지향하는지가 빠졌기 때문에 이 경우는 점수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B번에 대한 분석 부분에 있어서는
얘가 따오디가 지시하는 게 무엇인지를 밝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나리를 지시하기 때문에 따오디가 뭐에 앞에 오든 뒤에 오든 상관이 없는데 이것은 쉐이를 지시하니까 이제 앞으로 놓을 수 없다가 포인트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뭐 어이지양이 부사이치에 영향을 주고 기를 소실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거를 기의 관점에서 쓰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안 하기 때문에 만든다 이렇게 하신 분도 있고 혹은 앞에 거를 월을 지향할 경우에는 뭐 내가 어디를 갈지 모르겠다는 뜻이고 쉐이를 지향할 경우에는 아무도 북경에 가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하신 분도 있고 혹은 주어 목적어의 특정성에 이제 의거해가지고서는 뭐 주어 자리엔 특정한 게 와야 되고 목적어 자리엔 부특정한 게 와야 되고 이런 거를 근거로 쓰신 분도 있고 또 1번은 날인데 취를 지향해서 월에 뒤에 갈 수 있다던가 혹은 월을 지향할 수도 있고 취 날이를 지향할 수도 있다 혹은 월을 지향할 수도 있고 취를 지향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신 분도 있었어요. 따오디가 쉐이 앞뒤에 갈 때 의미가 달라진다. 뭐 앞에는 의문이고 뒤에는 반문이다. 뭐 이렇게 하신 분도 있었고 따오디가 쉐이를 지향할 수도 있고 베이징을 지향할 수도 있다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쉐이만이 지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 따오디가 지향을 하는 게 의문 대명사이기 때문에 의문 대명사에 앞에 놓을 수 있어도 뒤에 놓을 수 없다라고 하면 그 근거는 틀린 게 아니죠. 근데 만약 그랬을 때 지향을 빼먹으면 부분 점수를 주었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뭐 우리가 많이 연습을 했던 거라 이제 다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1번하고 3번 활용된 거 대부분 다 잘 맞춰주셨고 뒤에 불연 설명도 거의 이제 어긋나는 게 없이 다 요거는 잘 작성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1번이 아니라 2번의 방법을 사용했다고 한 경우에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이제 질문을 하고 격식의 정보를 넣도록 했다라고 이제 서식격식을 얘기를 하는 거라서요. 이거는 뭐 예를 들면 뭐 초청장이라든가 뭐 공고문이라든가 이런 서식장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맞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대부분 다 잘 작성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12번에서 다의사와 동사를 구별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다의사와 동사를 구별하는 건 다 맞춰주셨어요. 근데 요거는 각각 다의사 1점, 동사 1점, 그리고 나머지 품사랑 의미 맞췄을 때 0.5점씩 이제 계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 보면 짜이가 이제 동사의 뜻을 나타내는 부분은 동작의 진행을 나타낸다고 하신 분은 아니죠. 이 경우에 동작의 진행태를 나타내는 짜이의 의미는 부사 품사이고요. 또 짜이자 시우시를 부사로 해서 지금 집에서 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집에서 라고 하는 전치사의 용법인 거죠. 그리고 짜이의 전치사의 뜻을 인진동적 파상 준자에다 추구수어 라고 하신 경우는 이제 동작이 발생한 장소를 이끌어냈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뜻이 통하면 이제 인정을 해드렸고요. 짜이의 전치사 뜻을 그냥 추수어라든가 전치사인데 그냥 준자이라고 하든가 혹은 벼시 인진 추수어 민츠 뭐 한다던가 요거는 둘 중 하나만 쓰셔야 되는 거죠. 인진 추수어 민츠 이렇게 하신 분은 이제 점수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창팔자 또이츠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 또이를 쓰시게 되면은 요 1점 차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동사에서 다의 뜻을 삐엔즈 해야 되는데 그냥 쯔만 쓰시거나 방쯔만 쓰시거나 혹은 이게 만들다 제작하다의 뜻이 있어서 쯔쩌 쯔쭈어 쓰시면 다 점수를 인정했는데 때리다 이쪽은 그 다음에 이쭈어 혹은 이쯔쭈어 혹은 모조청 모종 호핀 이쭈 쯔는 이제 명사로는 뭔가 이런 날씨 시실의 조직이란 뜻이 있기는 한데 보통 기획하다 조직하다의 뜻을 많이 쓰여서 여기 맞지 않고요. 주청 구성하다죠. 또 추한도 많이 쓰셨던데 여기는 맞지 않고요. 다의 전치사 뜻을 지겐으로 하신 경우는 점수를 인정을 했는데 나친텐치의 다를 동사로 나수한이라고 분석을 하신 분 있더라고요. 혹은 부사 자이라고 한 이런 경우는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공 B로 가서 이게 이제 신산문하고 서부산문에 대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산문에서 제일 중요한 세 가지 산문의 개념이 신산문, 서부산문, 이제 명칭은요, 복흥산문이라고 하는 세 가지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좀 구별을 해 두셔야겠죠. 그래서 신산문이 후신시기,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그 복흥산문은 우리가 이제 문혁시기, 쌍벽방친 문혁 전시기에 17년 문학할 때 쌍벽방친 발표되고 잠깐 이제 그 산문이 활기를 떴던 이 시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소풍산문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그 임허당, 뭐 주작인 이런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방식으로 쓰여졌던 그 명칭이라든가 혹은 이제 그 문혁시기에 격식화된 산문할 때 소풍산문이 그 한 종류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보고산문이란 말은 없고 보고문학이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산문의 종류 중에서 찌쉬하면 사실을 기록하는 그런 게 되겠고요. 그 뭐 서정 자신의 이제 의견을 피력하는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외 나머지는 다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다음에 문화산문이라고 하는 것은 신산문 한 종류예요. 그래서 신산문 내에 뭐 문화산문이라든가 학자산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서부산문이라는 거 대신에 뭐 이런 명칭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쓰셨던데요. 여기서 이제 쉐슈나마 학자산문 쉐저 상원은 이제 혼돈하신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시기적으로 얘는 이제 그 신시기 이제 산문이 되겠죠. 이건 후신시기고, 그래서 서부산문에 대한 개념도 좀 잘 기억을 해두시고, 선봉은 소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되겠고, 이 기전체는 요 기전체 요 기전체랑 또 혼돈을 하신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사마천의 이제 사기와 같이 액자식 구성을 하는 그 기전체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머지 오답은 맞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쇼화를 쓰셔야 되는데, 쇼화 샤오셔나 쇼화 쓰자 쓰신 거는 여기에서 이제 문맥상 이제 설화라고 하는 명칭이 정확하게 이제 여기서는 들어가 줘야 되는 거죠. 왜냐면 쇼화 펀은 있을지 이 부분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리고 설화는 화분소설이라는 말은 있어도 설화소설이라는 말은 잘 쓰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강창이나 변문 쓰신 분이 있는데, 변문은 속강의 대본이죠. 그리고 화분은 설화의 대본이고요. 장회소설은 명대 때 최초의 백화소설의 명칭이다. 그다음에 제공조 대신에 뭐 토곡 쓰신 분인데, 토곡은 산곡의 이제 장편 형식이고요. 곤곡은 곤강이란 거를 채택한 이후의 전기, 즉 명대 전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흑자 선문 부분은 제가 여기다 이제 넣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여기가 있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는 여기 맞지 않고, 또 산곡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강창 양식이기 때문에 작극은 원의 희공 양식이죠. 그래서 제공조랑 고자사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 둘은 좀 구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반주학계와 다르죠. 그다음에 호추, 그다음에 이제 3번 문제에서 이거를 문항을 헷갈리신 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1번이 호추원, 2번이 소문, 3번이 이제 노신의 의견이잖아요. 그래서 호추원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선전도구를 반대하고 이제 문학과 사상의 자유를 주장했다를 각각 0.5점씩 지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호추원의 제3조는 소문을 자유를 반대로 분석하신 분이 좀 있었고, 1번의 국방문화 논쟁을 분석하신 분이 있었는데 1번의 분석은 대부분 맞았다.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소문 이 부분에서 이제 예술 표현 뭐 이런 진실, 정치, 아무튼 정치성이 없어야 한다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0.5점씩 나눠서 이제 계산을 했는데요. 거기 있는 본문을 거의 그대로 인용해서 제3종인이 지식계층의 자유인과 당파가 있는 사람 간의 논쟁이라 관심이 없다. 뭐 이렇게 하신 분 부분 점수 드렸고, 문학과 정치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 부분만 이제 강조를 하시면 이 부분 점수, 또 문학의 독립성.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 쪽만 쓰시면 부분 점수 드렸어요. 또 자유인이 자유롭지 않아서 제3종이야말로 진정 자유롭다. 이거는 이제 그 제3종인은 이제 그 주장인 거죠. 근데 제3종인 역시 자유인의 일종이라고 한 경우는 이제 제3종인이 자유인도 비판을 했기 때문에 맞지 않겠고, 또 이거를 계급성 유무로 문예의 자유화 논쟁이라고 하고 계급성 유무로 하셨던데, 이 계급성에 관련된 논쟁은 신월파의 계급성 논쟁에 쓰셔야 되겠죠. 그리고 3번에 이제 노신의 의견은 노신이 비공리를 주장하진 않아요. 공리성을 인정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문학을 지나치게 선전 도구화하는 것도 환영하지 않아요. 공리는 인정을 하고, 그렇다고 너무 이런 이제 문인들처럼 비공리를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공리성은 인정을 하지만 내용과 형식의 일정적인 조화, 그리고 어떤 예술성에 대한 인정,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문예가 무상계급을 위한 일을 해야 되고 공익성을 갖춰야 한다. 정답 인정했고요. 문예가 현실을 반영하고 계급성을 갖추면 정치가 문예에 관여할 수 있다라고 한 것도 정답을 인정했어요. 또 이제 문학과 현실을 분리할 수 없고 현실을 반영해야 된다. 인정했고요. 근데 제3종인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면 제3종인에 대한 비판만 쓰셨기 때문에 이제 이 경우에는 부분 점수를 드렸고요. 노신이 문예의 독립성을 부정하고 공리작용을 강조했다라고 한 경우는 문예의 독립성을 부정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노신이 공리작용을 부정하는 것을 반대했을 뿐 문예의 독립성을 완전히 부정했다고 하긴 힘들겠어요. 문예가 정치에 확산되어야 하며 문학에 간섭해야 한다는 아니에요. 이거는 혁명문학 논쟁에서 이런 좌익작가나 국방문학 논쟁에서 이제 그런 작가들의 주장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그 노신은 비공리적 태도를 비판하긴 했지만 공리적 태도에 대해서 문학의 가치를 정도 인정해야 된다라는 태도예요. 그 작가의 진실을 강조하고 개성표를 강조했으면 정치 교부에서 벗어나야 한다.
라고 한 거는 이 3번의 주장이 반대로 된 거죠. 그래서 문항 번호가 좀 틀리셔가지고 점수를 획득하지 못하신 분이 좀 있었어요. 이건 답안을 수정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따지면 이제 자유인 제3조는 1, 2가 이제 공안파의 주장이 비공리성에 부합하고 3번 노신의 주장이 여기서 부합하지 않겠죠. 근데 1, 3을 모두 비공리적인 관점으로 분석을 하신 분 좀 있었고 또 A의 글에 뭐 이제 따오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3이 부합하는 것으로 이제 잘못 분석하신 분이 있었다. 그래서 4번에서 A의 서조곡의 주제에서의 이제 주요 포인트는 소녀인데 이거를 이제 스프라고 하신 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결혼했거나 하고 뭐 이오즈 떠돌아다니는 나그네가 뭐 아내를 그리워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이건 어린 소녀의 순수한 사랑과 그리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각각 0.5점씩 계산해서 시앙스만 쓰신 분은 0.5점을 드렸는데 이 시앙스도 이 시앙스를 쓰시거나 쓰시앙 하면 뜻이 또 달라지게 되죠. 그리고 이거를 이별에 대한 고통, 뭐 리비에 쯔칭 리초비에 한으로 하신 분은 점수를 드리지 않았고요. 또 아름다운 여름의 정경을 묘사한 건 아니죠. 그리고 못난시에서 포인트는 이제 제가 여자 영웅의 용감한 그런 모습과 애국정신 이거를 0.5점씩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목란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군대를 간 이야기다 이렇게만 하신 분은 점수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 여인의 효심을 나타냈다던가 북방의 상무정신을 나타냈다 이런 것들은 0.5점씩 드렸고요. 목란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군대 갔는데 남편을 대신해서 전쟁에 나가면서 남편에 대한 그림을 나타냈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틀리게 되겠죠. 또 전쟁의 고통을 묘사했다라고 했는데 대부분은 뭐 건한 때 그런 그 건한 문학의 시라든가 한학부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쟁의 고통, 변세시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은데 이 목란시 자체는 이제 전쟁의 고통보다는 여자 영웅을 부각하는 내용이다. 또 주고할 때 이 주고 쓰셔야 되는데 이 주고더 아이칭 애국정신을 하시면 이거는 첫 글자 때문에 점수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제랑 품격을 0.5점씩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만 0.5점씩 채점을 해서 나머지를 써주셨어도 이 부분 점수가 없으면 점수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서정하고 서사 이런 것들을 이제 써주신 분은 이 내용에서 이 경우에는 이제 그 서주곡이 서정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서사에 해당해서 모난사가 이거 대신에 서정서사를 쓰신 분은 점수를 인정을 했고요. 또 낭만주의, 현실주의를 분석하신 분도 있는데 남조민가도 기본적으로는 현실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목란시도 이제 그 낭만주의적인 경향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딱 이렇게 이분법을 하기 힘든 것 같아요. 또 품격은 함축 완약이 포인트인데 이거를 이제 완약 들어가는 건 점수 다 드렸거든요. 근데 칭신칠한이라고 하면 이건 산수전환시가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음에 주제의 품격할 때 현실 반영 이 부분이 이제 들어가면 다 점수를 드렸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호방 간관 요거 0.5점씩 계산을 했습니다. 근데 북조의 주제를 시리 방황이라고 이제 위주로 했다고 뭐 하신 분은 이제 시리 방황은 이제 그 무시식구수의 주제로 해석하겠다. 네, 식강에 대한 표기를 마치겠습니다.